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상담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네. 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주인공 네오에게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네오에게 의문의 사나이 모피어스가 나타나 사실 네오가 살고 있는 세계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 세계 매트릭스라고, 거기서는 인간 또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인류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네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약 2개를 내미며 파란 약을 먹으면 넌 곧 침대에서 깨어나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 세계의 매트리스 밖의 진짜 세계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황당한 제안에 여러분이 네오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고민 없이 빨간 약을 선택했습니다. 아하. 물론 고민 많이 합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파란 약의 실체는 사실 선택이 완벽하게 결여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은 하루에도 100여 개가 넘는 사소한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파란 약, 빨간 약만큼이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선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오늘 진로 레시피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정진영 서울방송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진학만큼 어려운 고등학교 진학,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빨간 약 고르시겠어요? 파란 약 고르시겠어요? 글쎄, 2약을 다 먹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배고프신가요? 저도 이거 영화 보면서 이제 그 먹밖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이거 되게 예시로 많이 나오는 한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볼 때마다 젊었을 땐 빨간 약,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에이 인생 다 똑같지라고 하며 그래 살아봤더니 뭐 익숙한 게 좋지 않나라는 파란 약을 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익숙한 게 좋잖아요. 저는 아직 접습니다. 저도 아직 젊어서. 저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나요? 이렇게 뭐 어떤 멘토나 멘티 수업 이런 걸 하신다든지 아이들이 이제 뭐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마 일반 고등학교나 뭐 이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제 성적이 어느 대학을 가나요라는 질문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네.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요? 어떻게 선생님 만나면 어떤 상담을 좀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교과 수업을 들어가는 아이들도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전문화된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게 하고 있고, 네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의 상담을 많이 해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진학과 그 취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게 제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도움되어 하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반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잘 졸업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술중학교 이제 사회과 선생님을 하시다가 네. 영화를 하고 싶으셔서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청소년 1위 직업 교사를 그만두십니다. 네. 야, 이때 이야기 정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이제 영상이나 이제 뭐 이쪽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가고 싶은 학교이기도 한데 한예종이라고 불리죠. 거기 네, 영상원에 들어가기 이제 정말 들어가셨다고 힘듭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 입학이 아니라 네. 아까 이제 사회과 선생님 하시기 전에 여기도 한 번 더 붙으셨다가 또 그것도 안 가셨다고. 네, 안 간 건 아니고 못 아, 갔어요. 네. 하여튼 붙으신 건 맞죠. 예. 예, 그러시다가 또 이제 그 영화과에 들어가셔서 이제 학교 선생님 그만두시고 한예종 영상원에서 잘 다니시다가 잘 다니시고 그곳에서 이제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랑 이제 전제우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마 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에도 이제 레드 카펫도 밟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다음 또 양력이 또 재밌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 이제 뭐 영화 강사 선생님 일을 또 하시다가 네. 다시 이제 선생님의 일을 예. 합니다. 선생님과 영화의 일 이제 두 일을 그냥 양립하셨다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셔야 되나? 네. 다시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대학원도 다시 들어가셨죠. 예, 그러셨다고. 네네. 도대체 학교를 몇 개나 다니신 거예요?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네. 아니 제가 예, 예. 20살 때 농담처럼 저는 평생 학교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네. 유재석이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네, 정말 말하는 대로 돼버려서 예, 예. 본의 아니게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네네. 또 제가 지금 학생은 아니지만 또 학교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둘러보니까. 말이 정말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학교를 다니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영화와 가르치는 일이 계속 양립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상원 영화과를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다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그 영화가 항상 공존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적성에 맞으셨네요. 어떻게 둘 다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두 개가 적성에 맞는다라는 게 좀 네.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사실 네, 신기한데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영화를 계속 하지 못했다는 거가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아쉽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의 상황이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행운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특성화고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만들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재밌겠다. 예,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할 때 가슴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아이들이 연출하는 네. 걸 보고 이런 게 계속 저한테도 자극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들한테 투영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혹시 영화 시나리오나 돌아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돌아가. 맞아요. 계신 거 아닌가? 예, 근데 진짜 되게 네.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한데 사실 시나리오를 하나 쓰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애들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요. 아. 예, 그냥 이건 이제 수업과는 관계없이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꿈을 버리지 않고, 예, 어쨌거나 저의 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선생님 진로 네. 성공사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대학 딱 졸업해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걸 하지 않으면 꿈을 못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선생님처럼 나이가 있어도 네. 그리고 아기가 있어도 결혼한 후에도 그런 꿈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많이 돌아서 가더라도 그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길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예, 진로를 빨리 정하고 싶고 빨리 뭔가 음.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되게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럴 때 제가 살아온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학교 이만큼 다녔다. 예, 학교 이렇게 오래 다녔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그런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진로 사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네. 어떻게 보면 영상 일을 하고 싶고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영화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래 내 꿈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나요? 인식하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10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식하는 아이들도 드물게 있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흥미롭게 얘기를 듣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나는 영화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맞죠. 예. 저렇게 나에게 들었을 때 할 수 예, 있구나. 그렇죠. 제가 살아있는 희망이죠. 아이들한테.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 이제 희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서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네. 되게 선생님한테 신뢰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약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듣고 레포가 싶어. 굉장히 잘 형성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대단히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저한테도 대단히 에너지가 되고, 맞아요. 예, 그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간혹 있는데, 아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사로서. 네. 사실 그 가장 이상적인 교사가 아이들한테 자기도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게 상호작용이 되는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그냥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느낌이 드네요. 예, 뭐,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이 있을 텐데 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일반고도 있고 혹은 그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제 제일 먼저 뭘 좀 따져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되면. 근데 이제 저는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흥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예, 무엇을 네.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흥미 있고 좋아하지만 사실 그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도 경험 가수가 하고 싶지만 노래를 네, 못 부르는. 그렇죠. 나 진짜 믿을 뻔했어.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소울 넘치시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가수가 되고 싶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성격이라면 가수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격에 네.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로 학업 능력. 예,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수학을 너무 못하고 과학이 너무 싫으면 사실 과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체 조건인데 음. 사실 이건 이제 저희 학교 애들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게 네. 이제 저희가 영화 현장이나 뭐 방송 현장에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장비를 가본 적이 없어서. 예, 무거운 장비를 들어야 할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 촬영이 좀 이렇게 뭐 식사 시간도 거르고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혹은 자주 있기 때문에 네, 신체 네.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정말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고 방송국에서 너무 일하고 싶지만 몸이 네. 너무 약하고 네. 뭐 하루에 잠을 20시간을 자야 되고 막 이런 아이라면은 하기가 네. 힘들겠죠. 아. 그래서 이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 선생님은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예.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이제 마스터고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이랑 관련되니까 관련 선생님 거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진짜 깨알 같은 정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이버에선 찾을 수 없지만 네.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니까 그 학생들도 졸업을 하거나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얘기합니다만 선생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그 깨알 정보들 네. 이럴 땐 이런데 그 친구들도 이제 진급이라는 거라고 선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네. 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딱 하면.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오면 적응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갈리기도 하나? 아, 네, 당연히 갈리죠. 그러니까 너무 만족해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흥미가 확실하거나 그러니까 적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가요. 학교에서 잘 따라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를 놀래킬 때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영상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학교를 갈까? 저기 학교가 있는데 뭐 위치가 괜찮다더라. 네, 뭐 이런 식의 뭐 집에서 가깝다더라. 중학생이요? 예, 중학생이. 그건 또 아니지.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좋다니 공기가 좋아서 네. 예, 건강을 생각한 아이였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친구 따라오거나 이제 정말 근거리에 살기 때문에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방황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오면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아이들 유형이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는 아이들인 건가요? 흥미? 네, 흥미와 관심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막상 와봤더니 뭐 수업이 조금 힘들더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과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진로 레시피에 이제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제 카이스트 박사님 그때 뭐 그 공대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대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공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요즘 공대가 워낙 붐이라고 해서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공대를 갈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 수학 잘하니까 나 이거 하고 성적 되니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나 흥미가 있을 때 훨씬 더 적응도 잘하고 훨씬 더 답을 빨리 찾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이가 로봇을 만드는데 남들보다 1m를 더 빨리 걷게 하는 거라는 숙제를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애면 어떻게든지 그걸 기술적으로 찾아낸대요. 그 기술은 이미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을 찾아내는 거는 흥미와 적성이지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대로 온다라는 거는 수학 잘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순수 가셔야죠. 그렇죠. 순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역시 흥미와 적성과 적극적인 힘 이런 것들은 흥미 적성에서 오는 게 아닐까 또 갑자기 또 임성민 박사님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절충점이 꽉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 교육이 올바르게 나가는 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 입학 시기 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전형 시기. 입학 전형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두둥. 네. 언제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 전형은 11월 23일부터 24일에 이루어지고 일반 전형은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도 지금 그맘때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전형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원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힘드세요. 그렇죠. 다 저희가 아니까요. 네. 그런 걸 참고하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두에 영화에서 네오가 빨간 약,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모피어스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뭘 선택했을지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90년대 영화라 그런가 봐요. 아마 2010년도에는 한 7가지 알약 정도는 꺼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다양성이 많아졌는데 그 모피어스가 옛날 사람이라 겨우 2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네오가 있을 겁니다. 그게 10대일 수도 있고요. 20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맡에 계신 아마 같은 학부모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할지 참 어려운 순간인데요. 그때마다 많은 손 잡아주시고 좋은 조언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까지 나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양한 고등학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확실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선택이 어렵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아마 이럴 텐데요. 자신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고등학교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많이 이야기하시고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잘 관찰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좋은 선택, 좋은 결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니더라도 나의 판타지가 깨졌으니 나머지 90%가 남았구나 라고 또 새로운 출발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로 레시피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나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정성껏 살펴보고 꼭 반영해서 모시고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